좋은 마이크를 써야 되는 이유. 대박! 너무 신기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음량이 터져버려서 쓸 수 없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엔 클리핑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꽤 안전합니다. 마이크는 안전 기능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거든요. 둘째, 한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나고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목소리가 좀 과해. 이 두 개의 트랙을 가급적 일정하고 균형 있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음량 균형 기능도 있어요. 셋째, 이런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목소리가 잘 수음이 될 수 있도록 노이즈를 감소시켜주는 기능도 기본과 강함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촬영 장비도 못생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색깔도 과감하게 귀엽고 깜찍하게 만드는 게 대세입니다. Hi guys! 고나고입니다. DJI에서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미니 2에 이어서 같은 미니 시리즈지만 이번에 2S라는 새로운 모델이 추가됐어요. 최근에 DJI가 마이크 미니 시리즈에 아주 귀여운 요소를 딱 넣으면서 매력적인 촬영 장비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죠. 송신기의 커버를 마그넷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색상을 기분에 따라 바꿔 끼울 수 있게 만든 게 참 매력적인데, 단순히 귀여운 요소로 쓰이기보다도 실제로 이게 여러 명이 함께 마이크를 착용하고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마이크 시리즈 구매 가이드입니다. 신제품 2S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소개도 먼저 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마이크들 있죠. 마이크 3, 마이크 미니 2, 그리고 미니 2S까지 이렇게 나란히 딱 두고 서로 공유하는 점들과 다른 점을 비교를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미니 2S 살펴볼게요. 가격 측면에서 딱 중간 포지션에 있는 새 모델인 만큼 얼만큼 밸런스 있게 잘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죠. 마치 플래그십 모델 같은 핵심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2비트 플로트 내부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보통 무선 마이크 쓸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마이크 설정 같은 게 어색하다 보니까 촬영 전에 게인을 좀 잘못 맞춰서 소리를 들었을 때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터져버린다거나 이렇게 좀 깨져버린다거나 그런 상황, 혹은 수신기랑 연결이 끊겨서 녹음이 안 되어버린 최악의 상황, 이 두 가지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 기능은 원본에 더 많은 정보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후반 편집 작업에서 볼륨을 수정하고 싶은 구간의 볼륨을 낮춰서 깨끗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여유가 훨씬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음질을 높여주는 기능이라기보다 녹음을 망칠 가능성을 줄여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기능은 사실 고가 프로 라인업에만 있던 기능인데, 역시 선긋기 잘 안 하기로 유명한 DJI가 이름값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수신기 설정에 오디오 채널 모드가 3가지가 있어요. 모든 소리가 하나의 트랙으로 저장되는 모노, 좌우로 나뉘는 스테레오, 그리고 최대 4개의 독립된 트랙으로 저장이 되는 4채널. 보통 마이크는 4명 목소리가 한때 섞여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러면 한 명이 예를 들어 좀 노이즈를 낸다, 뭐 기침을 한다. 그럼 그 구간만 음속으로 만들고 싶지만 또 사실 그 구간을 음속으로 만들면 같은 트랙으로 들어온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음소거가 되어버리거든요. 한 명의 목소리가 좀 작아서 이걸 조금 올리고 싶은데, 그럼 그게 전체 볼륨을 올려야 되니까 볼륨이 충분한 사람, 이미 높은 사람은 깨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한 명의 목소리가, 한 명의 문제가 전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채널은 그게 아니에요. 각자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3, 4인 인터뷰라든지 여러 명이 함께하는 브이로그, 소규모 팟캐스트와 같은 셋업에서 수신기 하나로 4명까지 최대 커버가 되는 마이크라는 점이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마이크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음을 억제하는 노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2S에서는 MPU 칩셋이 추가돼서 칩셋이 직접 노이즈 패턴을 분석을 하고 노이즈를 잡아주게 돼요. 왜곡은 줄이고 잡음은 더 깊이 제거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저는 노이즈 감소 기능을 안 쓰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기본 정도로 하면 적당하고요. 이제 야외 나가서는 예상치 못한 소음들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들어보고, 이 정도 소음에서는 내가 마이크 사용을 할 때 강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서 강함을 켜놓고 사용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여기 실외기가 있는 곳은 그냥 오즈모 포켓 저는 지금 4P를 쓰고 있는데, 자체 탑재된 내장 마이크를 쓰면은 이 정도의 소음의 환경입니다. 너무너무 시끄럽다. 여기가 다 실외기 공간이거든요. 엄청 뜨겁고 엄청 시끄러운 이 실외기 공간, 지금 제 귀로 바로 들리는 거는 죽음의 소음인데 이 순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설정해보면 적응형 개인 제어가 있어요. 볼륨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인데요. DJI 마이크에는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촬영 중에 큰 소리를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녹음 레벨을 조절해서 클리핑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클리핑 제어가 있고요. 음량 균형은 2명 이상 함께 녹음할 경우에 녹음 레벨을 자동으로 보정해서 전체적인 음량을 좀 더 일정하게 균형 있게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촬영을 한다. 그럼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켜두고 촬영에 들어가면 좀 안전하고 좋겠죠. 지금은 마이크 설정에서 적응형 개인 제어를 활성화시켜놨고 클리핑 제어를 켜둔 상태입니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기능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혼자 촬영하더라도 사실 그런 일은 많거든요. 너무 멋있어! 대박! 너무 신기해요! 이러면서 갑자기 볼륨이 커지는 그런 상황.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듣기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 갑자기 보고 있는데 막 놀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찌그러지는 그런 음량들을 얘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미니2S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더 보장된다는 느낌이긴 하죠. 일일이 손으로 조작해서 세팅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잡아주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완전 따끈따끈한 신제품인 2S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세 개의 마이크가 서로 다른 가격을 갖고 있고 크기도 살짝씩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지만 공유하고 있는 스펙도 있어요. 일단 이 세 제품 모두 음색 프리셋, 2단계 노이즈 캔슬링, 최대 400m 전송, 그리고 오즈모 오디오 직결 같은 그런 기본 기능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제품을 사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배터리 지속 시간도 꽤 크다고 보는데 마이크 3의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소비하기도 하고 듀얼 밴드 기술까지 적용돼서 칩셋의 전력 소비량 자체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물론 가장 비싼 플래그십 모델인 마이크 3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송신기의 게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개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오디오 싱크가 가능해서 타임코드 지원도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터치 스크린까지 있다 보니까 정확하고 간편하게 보면서 마이크 세팅 조작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꽤 크고요. 다만 이런 요소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제품에서 스펙과 기능은 다다익선이지만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골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라는 제품군에서는 오히려 항상 좋은 날을 생각하기보다는 벌어지면 안 되는 최악의 상황, 절대 타협 불가능한 기준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들이 고루고루 있어서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오히려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치명적 단점 하나를 딱 걸러내는 속어법이 가장 확실한 장비 선택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자면 DJI 마이크 미니 2에는 내부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게 가장 커요. 행사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오디오 신호가 끊겨서 오디오가 날아가는 날에는 상상도 못할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때문에 송신기 자체 내부 레코딩 기능이 없는 건 선택 안 할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는 되는 거죠. 동시에 마이크 미니 2S를 선택해야 될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미니 시리즈에는 공통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없죠. 처음부터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 마이크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사실 뭐 크게 아쉬울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화면을 보면서 조작을 하고 설정을 만지고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안심이 되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앱을 켜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수치 제어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미니 시리즈는 피하세요. 대신 마이크 3로 가야 되겠죠. 1.1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어서 편하고 아무래도 적고 또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모든 조작이 좀 쉽습니다. 정리해보면 혼자 찍고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위주의 컨텐츠가 메인이고 2명 이상 동시에 목소리 받을 일이 거의 없다. 가까운 미래에도 없다. 그러면 미니2 가격도 기능도 충분합니다. 32비트 플로트 백업이 필요 없는 셋업이라면 약 $90 정도를 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혼자 찍는데 인터뷰하는 일이 종종 있다. 2-3명 팟캐스트도 한다. 4명까지 예능 같은 컨텐츠도 찍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나는 혼자 찍지만 내부 레코딩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 안전한 녹음이 최고다. 그렇다면 32비트 플로트 백업이 보험이고 4개의 송신기도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가격이 약 12만 원 정도 올라가지만
현재 플래그십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MPU 칩셋이 적용된 노캔 기능까지 있어요. 터치 스크린만 없지 웬만한 모든 상황에서 빠지는 게 없는 밸런스가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멀티캠 타임코드 싱크가 필수이거나 현장에서 터치 스크린을 보면서 수치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주 바꿔서 설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업 촬영 프로팀이라면 과감하게 마이크 3로 가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 DJI 마이크 미니 2S는 미니라는 이름으로 좀 가려지기에는 너무 잘 나온 육각형 마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다시 한번 들었고요. 프로급의 오디오 안전망과 확장성을 가져가면서도 부피와 가격 부담을 이번에 좀 낮췄기 때문에 기존 셋업보다 마이크 사용의 레벨을 좀 한 단계 올리고 싶은 1인 크리에이터부터 소규모 제작진까지 두루두루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올라운더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라인업 비교가 여러분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